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 이혼해 초등학생 딸을 키우며 열심히 살고 있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작지만 알찬 식당을 친정엄마와 같이 운영하고 있고 돈을 모아가는 재미를 이제야 느끼며 이게 행복이구나 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돈을 벌어도 빚 갚으랴, 집에서 놀고 먹는 남편 놈 먹여 살리랴, 시댁의 며느리 노릇하랴, 늘 허덕거리며 살기만 했는데 이혼하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금전적으로 쪼달리는 일이 확 줄어버리네요. 분명 결혼 생활할 때 내가 벌어오는 돈 잡아먹는 귀신이 전 남편과 그 집 식구들이 맞나 봅니다.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서야 제가 일상의 행복을 느끼며 속 시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달까요? 인생이 왜 이리 힘들까 하고 결혼 생활 내내 힘들었는지 이제는 모든 것이 해결되어 너무 가벼운 삶을 살고 있는데요. 결혼 전 저는 아이를 봐서라도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며 살려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기대며 바라기만 하는 전 남편과 아들의 엄청난 허물을 혼내주지는 못할 망정 감싸주려 했던 전 시모에게 아주 대찬 복수를 하고 이혼했습니다. 제가 6년이 조금 넘는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어찌 정리하고 이렇게 홀가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지 구독자분들께 담담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고구마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아이와 가정을 지키려고 나름 안간힘을 썼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물론 결혼할 때는 남들처럼 돈 열심히 모아 점점 나아지는 삶을 바랐습니다. 누군들 안 그럴까요? 내 삶이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고 다들 결혼을 하는 거니까요. 결혼할 때 남편과 저는 둘 다 맞벌이였어요. 남편은 중소기업이지만 경력 8년 차로 나름 인정받는다는 직원이었고 저 역시 전문대 졸업 후에 쭉 일하여 오던 여행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를 낳고 회사에서 거의 권고사직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로 나오게 되었어요. 저는 물론 더 일하고 싶었지만 제가 다니던 회사는 저의 육아휴직을 감당할 만큼 큰 규모의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고민하니 직장을 관두라는 말도 처음에는 남편이 먼저 했습니다. 그냥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아보지 뭐. 나중에 애 낳고 좀 키우다가 여유 생기면 그때 다시 일 시작하면 되고. 상황이 안 되는데 어쩌겠어. 그만둬야지. 글쎄, 나는 휴직만 가능하면 아이 낳고 복직하고 싶었거든. 둘이 벌다가 아이도 태어나는데 한 사람이 벌어오는 돈으로 살려면 힘들까 봐 그러지. 아직 모아놓은 돈이 많지도 않고. 당신 빈손으로 회사 나오는 거 아니잖아. 퇴직금은 좀 두둑히 나오는 거야? 퇴직금이야 나오겠지만 뭘 할 만큼 큰 돈은 아니야. 쓸 생각 말고 잘 가지고 있어야지. 큰 돈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만큼 멍청한 짓 없어. 목돈은 어찌됐든 굴릴 생각을 하며 불리는 게 맞지. 내가 그런 건 자신 있으니까 나한테 맡기던가. 내가 딱 1년 후에 2배로 불려줄게. 저는 아이 낳기 전에 일을 그만둬야 해서 심란하기만 했는데 남편은 일을 관두라는 말은 쉽게 하면서 퇴직금을 빌려주겠다는 엉뚱한 소리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퇴직금을 남편에게 맡겨 불려달라고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어쨌든 아이 낳고 나서 저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이 가져오는 돈이 실수령액 300만 원 중반이었고 다행히 우리가 대출로 나가는 돈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결혼할 때 LH에서 5년 후에 일반 분양으로 전원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했고 매달 아주 적은 임대료만 내고 있었거든요. 입주할 때 들은 돈은 둘이서 반반 부담했습니다. 남편의 경우 시댁에서 도와줬다고 들었어요. 사실 둘만 산다면야 한 사람이 벌어도 어떻게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문제가 달라지더라고요. 돈 들어가는 곳이 생각보다 많고 늘 쪼들리며 살았습니다. 우선 남편은 저에게 자기 월급을 다 준 게 아니었어요. 월급은 자기가 관리하면서 저에게 생활비로 쓰라고 카드를 줬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 분유도 사고 기저귀도 사고 그랬죠. 하지만 남편도 자기 사회생활하느라 밖에서 식사도 하고 술도 먹고 하니 매달 카드 결제일이 돌아오면
헉헉거렸을 거예요. 카드값이 펑크 났다며 이리저리 돈을 메꾸기도 몇 번 했고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겠다고 주말 근무에 초과 근무까지 자처하면서 일을 늘렸습니다. 남편 돈으로 살림하면서 저는 옷 한 벌, 화장품 한 번 마음대로 사본 적 없었습니다. 얼마나 치사하냐면 카드 결제일만 되면 5만 상을 찌푸리면서 저에게 성질을 부렸습니다. 이번 달에 카드값 또 펑크네. 미치겠다 정말. 대체 당신 혼자 얼마를 쓴 거야?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써? 애한테 들어간 돈이 이렇게 몇십만 원이나 된다고? 당신은 내 월급 생각도 안 하고 카드를 긁는 거야? 좀 아껴 써라, 아껴 써. 나 혼자 돈 버는 거 잊었어? 지은 아빠, 내가 나한테 돈 쓰는 거 있어? 다 애한테 쓰는 돈이랑 우리 식구들 먹고 쓰는 돈이야. 외식도 안 하고 집밥만 해 먹는데 어떻게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써? 그럼 집에서 뭐 해 먹지도 말고 손가락만 빨고 있을까? 아니, 내 말은 손가락만 빨고 있으란 게 아니라, 아우. 암튼 나도 답답하다. 내 월급으로는 매달 생활비 감당도 힘드니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도저히 안 되겠다. 너도 지은이 좀 키워놓으면 일을 해볼 생각을 좀 해. 요즘에는 도란된 애들도 다 맡기고 일하더라. 그만두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 돈이 쪼들리자 저에게 돈을 벌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당연히 일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나가서 일자리를 알아보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친정에는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안 했는데 친정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남편 돈으로 치사해서 로드샵 화장품 하나 산 적 없는데 어느 날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와서 지은이를 봐주다가 제 화장대와 옷장을 보시곤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슬쩍 제 화장대에 화장품을 사다 놓으시더니만 어느 날은 아울렛에 가자고 하시고서는 옷도 몇 벌 사주시고 아이 옷이랑 신발도 사주시기를 철마다 하셨습니다. 제가 엄마랑 아빠에게 사드려도 모자랄 판에 말이죠. 미안해하면 엄마가 그러셨어요. 김서방이 혼자 보니 많이 힘들지? 네가 말 안 해도 엄마는 다 알아. 한창 애 키울 때 외벌이하면 돈 들어갈 일도 많은데 돈 쪼들리는 건 당연하지. 엄마가 조금씩 도와줄 테니까 나중에 너 재취업할 때까지는 아무 소리 말고 엄마가 해주는 거 받아. 엄마도 힘들 텐데 미안해서 그러지. 엄마도 식당 일하면서 힘들게 버는 돈이잖아. 아빠랑 생활비 하기도 힘들 텐데. 미안하긴 엄마야말로 자식들 다 내보내고 지금 버는 돈을 다 쓸 데가 없다. 그러니까 너도 집에서 너무 안 꾸미고 있지 말고 얼굴에 뭐 하나는 바르고 어디 갈 때는 옷도 이쁜 거 입고 기분도 내고 그래. 그리고 엄마가 혹시나 높아심에서 하는 말인데 절대로 퇴직금은 쓰지 마.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길 줄 모르는 거잖아.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나 김서방이 달라고 해도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여자도 목돈이 있어야 해. 그 돈은 그냥 없는 셈 치고 묶어둬라. 당연하죠, 엄마. 안 그래도 김서방이 내 퇴직금 가지고 자꾸 펀드니 주식이니 굴리자고 하길래 아예 못 빼는 정기예금에 묶어뒀어. 혹시 모르지 나중에 요긴하게 쓸 일이 있을지. 엄마는 제가 직장 그만둘 때 받은 퇴직금은 절대 쓰지 말라는 당부를 몇 번 하셨는데 저도 엄마와 같은 생각이라 남편이 눈독 들이지 못하게 아예 정기예금 상품에 묶어둔 참이었습니다. 그 돈을 정말 요긴하게 쓸 날이 오게 되긴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친정엄마는 20년 넘게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세요. 단가 낮은 백반집이고 고급 식당은 결코 아니지만 그 식당에서 버는 돈으로 저 공부시켜주시고 시집갈 때 적은 돈이지만 보태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 일을 도와드릴까 고민한 적도 많아요. 근데 엄마가 식당 일만큼 힘든 일이 없다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면 넘겼지 저를 시키고 싶어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무튼 저는 집에서 아이 보고 살림했지만 어느 주부님도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 키우는 일이 결코 쉽다고 말할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남편은 자기가 돈을 번다는 이유로 집안일을 거의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육아도 거의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아마 아이 키우는 동안 기저귀 한 10번이나 갈아봤을까 싶네요. 또 시어머니와 친정이 다른 건 알았지만
이건 뭐 시어머니는 완전 아들만 고생하는 사람이라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당연히 딸이 안쓰럽고 가여워서 자주 오셔서 저를 도와주셨지만 시어머니 눈에 저는 집에서 애만 보며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노는 사람으로 보이셨는지 매번 저에게 아들 떠받들고 살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사람 집에서도 일 시키지 말고 푹 쉬게 해. 주말에 네가 여기저기 다니자고 한다며?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을 왜 주말에 귀찮게 굴고 그래? 쉬게 놔둬라. 어머니, 제가 뭘 귀찮게 한다 그러세요. 혼자 편하게 살면 결혼은 왜 했고 애는 왜 낳았어요? 주말에는 애랑 시간도 보내주고 하는 게 아빠로서 당연한 거죠. 우리 아들이 아빠 노릇을 안 해? 돈 벌어서 다 너한테 갖다 바친다며. 너는 우리 아들 먹을 거나 좀 잘 챙겨줘. 듣자니까 아침에 너 일어나지도 않는다며. 출근하는 사람 배웅도 안 하고 그럼 못 써. 나가서 일할 힘이 나겠니? 대신 그 애는 저랑 따로 자니까 밤에 여러 번 깨지 않고 푹 자잖아요. 어머니, 저 맨날 애 끼고 자느라 쪽잠 자요. 지은 아빠가 애도 아니고 제가 국 다 끓여 놓으면 그 정도는 알아서 대충 먹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하여간 말이나 못하면 아주 시애미 하는 말에 매번 안 주고 따박따박 따지고 들지. 아무튼 애비 돈 버느라 힘드니까 네가 잘 내줘 해. 그래야 집안이 잘 되는 법이야. 딱 예전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괴롭힐 때 하는 레파토리 아실까요? 아들 밥 잘 챙겨 먹여야 하고 돈 벌어오는 남편에게는 절대 집안일이나 육아시키면 안 된다는 시어머니 잔소리는 기본이었고 거기다 저는 집에서 노는 사람이니 당연히 시댁일도 뭐든 나가서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감이 딱 오시죠? 우리 시댁은 한마디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 뼈대 있는 집을 자처하는 집안이었는데 조상이 자손들 잘 되게 해주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못놈의 제사를 1년에 명절 제외하고 대여섯 번은 지내는 집안이었습니다. 어디서 들으셨는지 며느리 생일은 한 번도 챙기는 법 없으면서 시부모님 생신은 늘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을 받아야 한다는 분들이셨고요. 시댁과 친정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정 부모님은 매번 저 챙기고 애 봐주시느라 왔다 갔다 하신 반면 시댁에서는 늘 제가 뭘 해주기만을 바라셨다고 하면 제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아무리 시댁이 힘들게 해도 남편이 저를 이해해주고 중간에 잘하면 견딘다고들 하죠.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새돌 때까지 정신없이 아이를 키우며 그래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고 나에게도 여유가 올 것이라 믿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째 형편이 더 나아지기는커녕 허리띠를 졸라 메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아마 그때부터 주식과 코인 같은 사행성 투자에 손을 댔던 걸로 예상해요. 왜냐하면 월급이 적다 보니 늘 남편이 입에 달고 사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어디 한 방에 돈 버는 방법 없나? 내 월급 가지고 재테크할 수 있는 방법은 주식이랑 코인밖에 없는데. 그런 걸로 돈 벌었다는 사람 내 주위에는 본 적이 없어. 세상에 쉽게 얻을 수 있는 돈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말고 당신 술, 담배값만 아껴도 그 돈이면 한 달에 30만 원은 더 저축하겠다. 당신은 뭘 몰라도 한참 몰라. 요즘 주위에 봐라. 주식 안 하면 등신 취급받아. 내 주변에 돈 벌어서 퇴사한 사람도 몇 명이나 있다고. 나도 조금씩 해봐야겠어. 그러더니 조금씩 주식도 하고 코인이니 하는 것도 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수중에 큰 돈은 없었어요. 외벌이에서 카드값과 생활비 하기도 벅찼으니까요. 아마 비상금 100만 원도 안 되는 걸로 시작했던 걸로 압니다. 저는 그런 쪽은 아예 문외한이라 잘 알지 못했고요. 그런데 몇 번 저에게 수익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거 좀 봐, 여보. 내가 지금 100만 원으로 얼마를 벌었는지 봐라. 무려 30% 넘게 수익을 냈어. 대박이지? 그것도 며칠 만에. 아이, 만약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었으면 며칠 만에 300을 버는 건데. 와, 투자라는 게 이런 거네. 어? 근데 돈이 있어야 돈을 버는 건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 몰라? 처음에 뭣도 모를 때 수익 봤다고 욕심내지 마. 그러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잃을 수도 있는 거야. 내가 듣기로는 잃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 설마 당신 대출 내거나 해서 투자하는 거 아니지?
나 불안하게 하지 마. 그 정도는 나도 알아. 근데 당신 혹시 돈 좀 없어? 예전에 퇴직금 받은 거 있잖아. 그거 나 주면 내가 한 달 만에 불려줄 수 있는데 그 돈으로 투자 좀 하면 안 될까? 저는 남편이 언젠가 이런 말을 꺼낼 것 같아 돈을 묶어놓은 거지만 이러다가는 묶어놓은 예금도 깨라고 할 것 같아서 친정엄마에게 맡겨놓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번 조르다가 포기하더라고요. 절대 감당 안 되는 돈으로 투자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던 남편은 그 뒤로도 쏠쏠이 돈을 벌 때면 저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선심 쓰듯 용돈을 더 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매달 돈을 번다는 게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일까요? 당연히 돈을 잃을 때도 있었겠죠. 그럴 때 남편은 저에게 화풀이를 엄청 했습니다. 아우 진짜 당신 이번 달에 대체 카드로 뭘 쓴 거야? 왜 이리 돈이 많이 나왔냐? 어? 내가 어지간히 아껴 쓰라고 했잖아. 다음 주에 우리 집 제사도 있어서 어머니 돈 드려야 하는데 나더러 어쩌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왜 화를 내? 매달 나가는 돈 비슷한데 내가 아니고 당신이 범인이겠지. 나 당신이 주는 돈보다 우리 엄마가 더 보태주시는 돈이 더 많아. 그동안 당신 자존심 상할까봐 얘기 안 했지만 당신 자꾸 생활비 가지고 치사하게 구니까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래? 아, 그럼 앞으로 내가 주는 돈은 필요 없겠네. 그냥 당신 친정에서 돈 달라고 해서 쓰지 그래? 심지어 생활비를 친정에게 기대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남편과 금전 문제로 관계가 악화되면서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생활비를 의존하다가는 이혼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재취업을 저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임신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이미 5년의 시간이 지나 있었고 학벌이 특출난 것도 아니어서 저를 써줄 만한 회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당 서빙이라도 해야겠다 마음먹고 친정엄마에게 우리 지은이를 엄마 식당 마감한 저녁 시간에만 좀 부탁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 식당 일한다고 하니 펄쩍 뛰시더라고요. 너 식당에서 서빙하고 설거지하는 일이 뭐 집안일 같은 줄 아니? 몸이 상해도 한참 상하는 일이야. 절대 안 돼. 너 엄마 마음 아파서 우는 꼴 볼래? 그럼 어떡해 엄마. 지은 아빠는 나한테 돈 없다고 맨날 신경질이고 생활비도 잘 안 주는데 카드로 10,000원 긁기가 얼마나 눈치 보인다고. 나도 내 돈을 벌어야 하고 싶은 거 한 번은 하고 살지. 차라리 그럴 거면 엄마 식당 일이나 도와. 엄마가 월급 줄게. 너도 엄마가 그냥 도와주는 거보다는 용돈 받는 게 낫잖아. 그래, 이게 차라리 낫지. 엄마 식당 가서 음식도 배우고 나중에 네가 엄마 식당 아예 물려받아서 해. 엄마도 기껏해야 2, 3년 하면 많이 할까 생각했어. 좀 힘들어야지. 암튼 엄마는 너 다른 식당에서 알바니 뭐니 하는 꼴은 못 본다. 제가 엄마 말을 거역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도 내심 엄마 식당을 나중에 내가 하면 어떨까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먹은 것이 그동안 쓰지 않고 있던 퇴직금으로 엄마 식당을 한번 리모델링 해주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퇴직금으로 인테리어를 해준다고 하자 처음에는 극구 거절했어요. 하지만 2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면서 내부가 많이 낡고 세월의 흔적이 많아 언젠가는 돈을 한번 드리긴 드려야 했습니다. 설득 끝에 저는 엄마 식당을 깨끗하게 리모델링 해드리고 일도 하면서 한 달에 많지 않은 돈이지만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식당 일을 한다고 하니까 남편은 반색하더라고요. 웃긴 건 남편은 제가 엄마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아예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제는 숨통이 좀 트이겠다고 좋아했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이 저 모르게 대출을 받아 주식이며 코인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남편은 무려 저를 속이고 1년이 넘는 시간을 월급과 대출을 돌려막기 해가며 엉뚱한 곳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막지 못할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라도 모든 걸 멈추고 저에게 털어놓았다면 제가 어떻게든 살아나갈 방법을 찾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한 것도 모자라 도저히 제가 방법을 찾지 못할 수준의 사고를 치고 나서야 저로 하여금 모든 사실을 알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돌려막기 투자를 하다가 회사 돈에 손을 대서 회사에서 잘리고 고소까지 당하고 나서야 모든 사실을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털어놓으면서 하는 말이 저에게 살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때는 이미 회사 사장님이 남편을 자르고 형사 고소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나 한 번만 살려주라. 내가 진짜 눈이 뒤집혔었나 봐. 처음에 돈 잘 벌릴 때 그만뒀어야 하는데 돌려막는 금액이 커지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그만. 미안해 여보. 당신이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앞으로는 무조건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게. 당신도 내가 감옥 가는 걸 바라지 않잖아. 장모님께 돈 좀 빌릴 수 없을까?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당신 정말 상상 초월이다. 어떻게 회사 돈에 손을 댈 수가 있어? 우리가 지금 돈이 어디 있다고. 있는 돈 다 까먹은 것도 모자라 빚더미에 올라앉게 만드냐고.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하지만 결국 저는 남편이 횡령했다는 돈 3천만 원을 들고 직접 회사 사장님에게까지 찾아가서 정말 사정사정했습니다. 그 돈은 엄마 식당에서 일한 돈을 모아놓은 돈 일부와 친정엄마가 보태주신 돈이었어요. 미운 짓을 했지만 그래도 사위라고 친정엄마가 도와주신 돈이었습니다. 남편 회사 사장님은 10년 넘게 남편을 아우처럼 여기며 믿고 맡겼기에 더 배신감이 크신 듯 했어요. 합의 없이 콩밥을 먹이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울면서 사정했습니다. 횡령한 돈보다 더 많이 배상해야 하는 게 현행법이지만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되든 안 되든 무작정 찾아가 사과했어요. 회사 사장님은 우리 남편이 믿음을 배신했다며 절대 용서하지 않을 작정이었는데 저를 봐서 눈 딱 감고 용서하겠다고 하시며 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남편은 제가 아니었으면 아마 감옥에 갔을 테니까요. 그 뒤로 닥친 현실은 참 팍팍했습니다. 솔직히 막막하더라고요. 남편은 한동안 폐인처럼 지내더니만 간신히 일용직이나 알바를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회사 돈은 제가 갚았지만 본인이 저질러 놓은 대출의 이자를 감당하려면 집에서 놀고 먹고 할 수만은 없었을 겁니다. 저는 저대로 식당 일로 바빴어요. 남편이 사고치고 나서 친정엄마는 티를 안 내셨지만 충격을 나름 받으신 건지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그 즈음에는 제가 거의 엄마 식당을 도맡아 운영하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시댁과의 사이도 예전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남편이 실직한 건 저의 잘못이 아님에도 시어머니는 그걸 며느리인 제가 못나고 남편 앞길을 막아서 벌어진 일이라고 저를 타박하시고 혼자 화병까지 나셨어요. 본인 화병 나게 한 건 아들을 탓할 일인데 왜 그 화가 저를 향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식당 일로 힘들고 바쁜 걸 아시면서도 아이 한번 봐주마 하신 적 없으셨고 예전보다 더 제사를 챙기고 저를 쓸데없는 시댁 일에 오라가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모든 걸 잘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 힘든 거 하나도 몰라주고 며느리 탓만 하는 시어머니에게 저도 점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3번을 부르면 바쁜 식당 일을 핑계로 한 번만 가거나 남편만 가라고 하는 일이 늘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신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저는 신경을 아예 끊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어머니가 저를 도리어 들볶는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식당 일을 하면서 가게가 점점 잘 되어 저는 나름 돈 버는 재미를 알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남편이 벌던 돈보다 제가 더 돈을 많이 벌게 되었는데 남편은 그때부터 슬슬 저에게 금전적인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매달 갚던 돈을 저에게 갚아달라고 하더니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어디 취직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용돈벌이 정도 하는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며 저에게 돈을 타서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아이를 살뜰하게 봐준 것도 아니에요. 하는 일도 없는 사람이 왜 그리 밖으로 도는지 모를 일이었죠. 지켜보다가 폭발하면 저도 남편과 다투기도 종종 했습니다. 아이가 있어서 참으려고 했지만
저도 사람인데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 남편이 자기 처먹은 그릇 잔뜩 쌓아놓고 바닥에 먼지 굴러다니는 거 보면 우라통이 터졌어요. 심지어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밤늦게야 술에 절어 귀가하기도 했고 주말에는 종종 친구들과 바람 쐬러 간다며 아예 외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여자가 이런 남편을 참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당신 대체 나사 빠진 사람처럼 뭐라고 돌아다니는 거야? 당신 처지 잊었어? 내가 왜 당신이 사고쳐서 진 빚까지 갚아줘야 하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조신하게 집에서 지은이를 키워주던가. 우리 엄마까지 당신 때문에 힘들게 하면서 정말 못할 짓이야. 제발 공장이라도 취직을 해서 월급 받는 일을 해. 언제까지 지금처럼 아르바이트만 전전할 건데? 나 나이 많다고 써주는 회사가 없는데 어쩌라고. 내가 지금 당신한테 공짜 밥 얻어먹는 거 아니잖아. 내가 잘못한 건 알아. 하지만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어쩌냐? 그래도 노력은 해야지. 우리 지은이 점점 크는데 당신 정신 차려. 나도 정말 힘들다고. 그놈의 힘들다 소리 좀 그만해. 나는 결혼해서 몇 년 동안 당신이랑 지은이 혼자 벌어 먹여 살린 사람이야. 당신이야말로 자꾸 나 집에 들어오기 싫게 만들지 말라고! 저는 힘든 식당 일로 체중이 4kg나 빠지는 동안 남편은 살기 편한지 오히려 살도 찌고 얼굴이 반들반들 하더군요. 그러니 부부 사이가 좋았을 리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툭하면 쳐들어와서 제가 혹여 아들이 가장구실 못한다고 들볶는 게 아닌지 감시까지 하셨습니다. 툭하면 남편만 따로 불러 기 살려준다며 옷 사주시고 먹고 싶다는 거 해먹이시고는 저에게 꼭 싫은 소리를 한마디씩 하셨어요. 너 우리 아들이 지금 돈 못 번다고 무시하지 마. 그럴수록 더 남자기도 살려주고 잘해줘야 딴 생각을 안 하는 법이야. 우리 아들이 설마 너나 지은이 생각 안 할 것 같니?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 그 속은 어떻겠어. 이럴 때 네가 지갑도 두둑히 챙겨주고 그래라. 어머니 어이없는 말에 싫다고 대꾸하면 또 시끄러워지기만 하니 저는 어머니가 그러실 때마다 말대꾸를 생략했습니다. 예쁜 짓을 안 하면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야 챙겨주고 싶은 거지. 자기 잘못한 과거 금세 망각하고 저에게 빌붙는 남편이 뭐가 이쁘다고 잘해주겠습니까? 저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미안해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기색 없이 저를 들볶는 것도 싫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살아있는 저나 손녀가 남편 때문에 힘든 줄은 모르고 그놈의 죽은 조상 재산은 뭐 그리 챙기시는지 매번 제가 정성이 부족해 자기 아들 인생이 안 풀린다면서 황당한 소리를 하셨어요. 제가 매번 참긴 했었습니다만 저도 사람인데 한 번은 열이 받아 확 들이받기도 했죠. 어머니! 제발 그놈의 정성 타령 좀 그만하세요. 어머니네 조상이지 제가 모시는 조상도 아닌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들 잘 되길 바라시면 어머니 아들대로 정성껏 상차리라고 하시던가요. 왜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음식하는 사람한테 남의 조상 제사상까지 차리라고 하시는 건데요? 뭐, 저 말하는 뻔세하고는 내 아들이 별 볼 일 없다고 아주 지 시어미까지 개무시를 하는구나. 개무시니 뭐니 어머님 마음대로 생각하시고요. 저 이제는 어머니 집안 조상 밥상 안 차려드릴 거니까 앞으로 저 부르지 말아주세요. 저요. 능력 없는 남편 때문에 돈 벌어서 먹여 살리고 빚까지 갚느라 힘든 사람이거든요. 남편과도 사이가 안 좋았지만 저를 이해하기는커녕 며느리 노릇만 강요하는 어머니와도 사이는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툭하면 시어머니 집에서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이혼한 부부 아닌가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정신을 차리고 노력할 거라는 한가닥 기대가 있었기에 참고 견뎠습니다. 물론 그 마지막 기대는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지만요. 그렇게 힘든 나날을 지내던 와중 저는 달력에 표시한 시댁 행사가 또 다가오고 있음을 눈으로 보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시아버지 생신이었죠. 말씀드렸지만 저는 결혼 초반부터 시부모님 생신상을 차려왔어요. 하지만 남편이 실직하고 나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적당히 용돈만 챙겨드리고 외식하면 되겠거니 했는데 시어머니 생각은 달랐나 봐요.
식당 일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와 쉬고 있는데 전화를 하셔서는 제 속을 뒤집어 놓으시더라고요. 예, 애미야. 너 이번 주말에 네 시아버지 생신인 거 알고 있는 거지? 아니, 일주일 전인데 아버지 생신 선물 뭘로 할지 왜 묻지도 않고 도통 관심이 없는 게야? 아버지 생신은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주말에는 손님이 많아서 쉬지를 못하는데요. 그냥 간단히 식사나 하시죠. 그리고 선물은 용돈으로 드리면 되죠. 아버지도 용돈이 더 좋아하실 텐데요. 어머, 얘 정말 웃기는 애네. 내가 나가서 식당 밥 먹자고 전화한 줄 아니? 네 아버지 이번에는 칠순이잖니. 며느리가 차려드리는 생신상 받아야지. 네가 바쁘다니까 내가 재료 준비는 해놓으마. 식당은 네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아침 일찍 와. 칠순 생신상을 며느리가 차려야 한다는 말에 저는 참았던 확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해도 너무하신다 싶어서 어머니 말을 단박에 거절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주말에는 저희 친정엄마 혼자 힘드셔서 안 돼요. 몸도 아프신데 제가 엄마한테 주말 손님을 다 받게 할 수는 없어서요. 시댁 일로 제 먹고 사는 일을 떠넘기고 못 갈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바빠서 못하니까 집에서 굳이 하시려거든 어머님이 하셔야겠네요. 뭐? 또 시어머니 말에 토달고 싫은 거니? 하여튼 너는 시댁 식구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알아. 그러니 아비도 집에 정을 못 붙이고 한눈을 팔지. 아이고. 순간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되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은 아빠가 뭐요? 한눈을 판다고요? 그러자 어머니가 순간 당황하시는 듯 했습니다. 뭐? 내가? 어머머, 내가 말이 헛나왔나 보다. 아이, 그런 게 아니라 암튼 네가 일이 무심하니 아비도 너한테 자꾸 정을 못 붙인다 그 말이야. 아무튼 나는 네 아버지 생신상 차릴 거니까 그날 안 올 거면 앞으로 아예 오지를 말아라.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지만 어쩐지 전화를 끊고 나서 시어머니 말이 자꾸 걸리더라고요. 남편이 한눈을 판다는 소리가 영 찝찝했습니다. 한눈을 판다는 건 필시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린다는 뜻인데 그런 말을 하고 말이 헛나왔다니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괜한 소리를 하는 건 아니겠다 싶어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날 이후로 남편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상했던 일들이 줄줄이 떠오르긴 했어요. 돈도 못 버는 인간이 어디서 새 옷은 주워 입고 와서 어머니가 사줬다고 한 적도 있었고 외박하는 날에는 여지없이 시어머니가 전화해 남편 대신 자고 간다는 말을 하는 일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딴짓은 안 할 거라 믿었던 저였습니다. 왜냐? 남자들은 보통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딴 생각을 하는 법인데 남편은 그럴 상황도 아니었고 그럴 만한 주변머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행동을 지켜보는데 의심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수상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핸드폰을 보려 몇 번 시도했지만 이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보안을 걸어놨는지 제가 볼만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더욱 수상했죠. 저는 식당 일로 매여있는 몸인지라 남편 뒤를 밟을 수도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친구에게 물어물어 심부름센터 사람을 고용해 남편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뒤를 밟아주는 기간은 2주. 2주 안에 뭔가를 못 잡으면 돈을 더 지불하고 더 뒤를 캐볼 작정이었는데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편 뒤를 캔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마트에 만나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마치 오피스 와이프처럼 같이 차도 마시고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에는 맥주까지 기울이며 아주 소울메이트처럼 지내더라고요. 꼴값도 그런 꼴값이 없었는데 황당한 건 그 여자도 유부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찌 친해진 건지 추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각자의 배우자에게 있는 불만과 결핍을 얘기하면서 가까워진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서로 마치 삶의 활력소처럼 만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유부녀는 자주 외박할 상황이 안 되니까 서로 아르바이트가 끝난 시간을 이용해 깊은 관계까지 갔더라고요. 증거가 너무 명확하게 사진과 동영상으로 있어서 의심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냥 증거 들이밀고 바로 이혼 소송에도 제가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남편 뒤를 캐서 모은 증거를 남편과 바람난 여자 남편에게도 까발려주고 아르바이트하는 마트에도 알려 개방신을 주는 상상을 하며 매일 밤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수십 통 해가며 시아버지 칠순생신 때 시댁에 와서 상을 차리라며 들볶았어요. 그때 시어머니에게 분노에 차서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제가 미쳤다고 바람난 인간 부모님 생신상을 차려요? 어머니는 아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아셨죠? 저한테 어쩜 이런 짓을 하셨어요? 저요, 이혼할 테니까 어머니 아들은 어머니가 데리고 사세요. 아니면 그 인간 바람난 그 유부녀한테 책임지라고 해보시던가요. 뭐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무슨 바람을 피운다고? 너 애먼 사람 잡지 마라. 우리 아들이 어딜 봐서 그럴 놈이니? 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그럴 놈이네요. 어머니 덕에 뒷조사했더니 아주 줄줄이 나오던걸요. 아무튼 저는 어머니 아들 반품할 테니 어머니가 낳은 자식 알아서 수습하세요. 저는 불량품은 안 데리고 살랍니다. 남편의 바람을 아한 순간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남편에 대한 신락 같았던 기대와 희망은 다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6년간 결혼 생활에 대한 후회와 분노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은 제가 금전적으로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 준비를 할 게 없었습니다. 바람 피운 남편 놈을 참아가며 모른 척 해주고 이혼 준비를 철저히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남편 놈이 저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냥 그 인간 하나만 집에서 내쫓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입 하나가 줄고 갚아야 할 남편 빚이 없어지는 거니까 더 잘된 일이었죠. 그래서 바로 이혼소송 절차만 알아보고 남편에게 이혼 요구를 할 작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득달같이 남편에게 연락을 하셨던 것 같아요. 모자지간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야 뻔했습니다. 그날 남편이 헐레벌떡 귀가해서는 일단 우리 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더라고요. 친정에 맡기고 온 딸을 갑자기 뭐하러 찾는지 솔직히 그 속이 뻔히 보여 웃겼습니다. 나한테 할 말이 있는 거지? 어머니가 설마 하셨는데 당신이 나에 대해 아주 오해를 단단히 하고 있더라. 내가 일단 설명할게. 당신 설마 우리 엄마가 나 바람 피우는 거 감싸줬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저는 말없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람을 붙여 찍은 남편과 그 여자의 다정한 사진과 숙박업소까지 드나드는 동영상이었어요. 그거나 보고 변명하지 그래? 그러고도 바람이 아니니? 변명을 하려거든 좀 그럴듯하게 해야지.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너무 궁색한 변명 아니니? 나 그거 고스란히 당신 일하는 마트랑 그 여자 남편한테도 보낼 거야. 그럼 다음 상황은 어찌 될지 당신 짐작하지? 그랬더니 남편은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바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여보, 지은 엄마,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 당신이 이혼하라면 해주고 나가라면 나갈 테니까 제발 그 여자 남편한테만은 알리지 마. 마트에까지 알릴 필요는 없잖아. 내가 전부 감당할게. 나 마트에서 잘리면 진짜 일 구하는 것도 힘들단 말이야. 그럼 마트에서 일도 계속하고 그 여자랑 연애도 계속하겠다는 거네? 나랑 이혼하고 홀가분해진 몸으로? 웃기지 마! 당신이 감당한다는 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 전부 내 손에 달려있다는 거 잊지 마. 당신은 생각보다 혹독하게 당신이 그동안 나를 기만한 대가 치르게 될 테니까. 당장 짐 싸서 당신 집으로 나가! 꼴도 보기 싫어! 여보, 일단 진정해. 내가 눈에 보이면 당신 열받으니까 오늘은 일단 어머니 집으로 갈게. 우리 다시 이성적으로 얘기하자. 이성 좋아하네. 당신 같으면 내가 남자랑 바람나서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할 것 같아? 개소리 하지 말고 나한테 줄 위자료 어쩔 건지나 고민해라. 위자료라니? 나 돈 없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갚을 빚만 잔뜩인데 당신이 이러면 어쩌냐고. 여보, 진짜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진짜 나 죽었다 하고 살게. 제발. 아, 당신 빚. 그건 당신 엄마랑 당신이랑 열심히 갚아봐. 그동안 당신 먹여주고 재워준 값 청구 안 하는 걸 고맙게 알고 꺼져. 지은 죄가 있으니 저에게 싹싹 빌었지만 아마 남편도 제가 이혼할 마음먹은 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날부터 저와 남편은 별거에 돌입했고 저는 협의 이혼이 아닌 소송으로 그 사람과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상간녀 소송도 걸었어요. 계획대로 남편과 사랑 노름한 그 여자 남편에게도 사실을 알렸고 남편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하는 마트에도 둘의 바람난 사실을 알렸어요. 당연히 그 여자랑 남편 놈은 잘렸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제가 남편 빚도 감당해 준 걸 몰랐었나 봅니다. 그제야 자기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인지하고는 저에게 남편과 다름없이 봐달라고 빌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아이 핑계를 대며 아비 없는 딸로 만들고 싶냐길래 그런 아빠 필요 없다고 내쳤고요. 아마 자기 아들이 진 빚을 개고생하면서 같이 갖고 있겠죠. 몇 개월의 소송 끝에 남편과 이혼하고 상간녀에게는 위자료 1,000만 원을 받았네요. 아마 여자 바람난 거 참고 살 남자는 없을 테니 당연히 이혼했을 거라 짐작합니다. 저는 그렇게 6년이 조금 넘는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저는 아이와 함께 집을 정리하고 친정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이혼하고 나니까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제가 너무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법인데 왜 내가 쓰레기를 데리고 살고 있었나 하고 말입니다. 혹여 저처럼 참고 사는 분들이 있다면 저의 경험을 꼭 말씀드리고 이혼을 선택하시라고 하고 싶어서 용기 내서 제 사연을 보내게 된 겁니다. 이혼 후 2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은 너무 홀가분하고 행복하거든요. 내가 혼자 아이를 키운다고 해도 가정이 깨지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전 남편 놈은 이혼 후 아예 아이도 만나게 하지 않고 있어요. 양육비는 어찌어찌 내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만나게 해주고 싶지는 않아요. 과연 이혼으로 그 인간이 정신을 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집 어머니나 남편 놈이나 아마 지금까지도 제 탓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앞으로 아이와 둘이서 지금처럼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간 마음고생을 한 저에게 미련하다는 말보다는 응원의 말씀을 부탁드리며 사연 마칠게요. 감사합니다.